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성혁입니다. 세 가지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장 졸리실 시간이고, 두 번째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BI 전략, 바로 앞 세션하고 굉장히 비교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윈도우 8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한 그 데모를 보시다가 제 세션을 들으시면은 굉장히 재미없지 않으실까, 그런 좀 우려 아닌 우려가 좀 되고요. 다음부터 세션 할 때는 좀 순서를 좀 잘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졸리실 것 같은데 제가 그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잠깐 인터넷, 그냥 제가 자주 들어가는 카페 같은 데 가서 게시판 하나 봤는데 어떤 글을 써놓으면 이렇게 밑에 댓글을 쫙 달지 않습니까? 한 명이 댓글이 굉장히 많은 글이었는데 한 명이 딱 밑에다가 혹시 국악고 나오신 분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글 쓰신 분 혹시 국악고 나오셨나요? 하고 딱 이렇게 댓글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밑에 그 글 쓴 사람이 아니요, 뭐 서울에 무슨 여기 대학교 나왔습니다. 딱 하니까는 바로 밑에다가 근데 왜 이렇게 뒷북을 잘 치시는지. 잘못했습니다.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분 동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FTA나 또 두 개 연결된 부분은 아니고요. 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BI에 대한 전략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BI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BI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드릴 텐데, 전체 제가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부분은 가능한 생략을 하고 데모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각종 리서치 기관이나 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벤더에서 보면은 IT 트렌드라는 것들을 굉장히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나 IDG나 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 KPMC라든지 또 삼성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IT 트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 각각의 IT 트렌드, 아마 관심을 가지고 또 유명한 것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각각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좀 같은 단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앞서 그 세션에서 나왔던 클라우드, 가트너에도 클라우드 얘기가 있고요. IDG에도 클라우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당연히 클라우드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트너 6번에 보면은 어떤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마찬가지로 IDG도 차세대 비즈니스 분석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저희는 굳이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가트너가 10개, IDG가 9개, 저희가 8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속에다 집어넣어서 빅데이터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같이 집어넣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뭔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온프레미스로 내가 로컬에서 직접 시스템 운영하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적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 한시적인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로 올리실 것인지, 그래서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니즈. 다음 슬라이드는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거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트너나 IBM 어떤 서베이를 보게 되면은 CFO나 CIO가 가장 우리 회사에서 프라이어티를 높게 하는 것 중에 1순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언제든지 보게 되면은 BI나 분석이나 CPM, 저런 부분들이 항상 프라이어티 넘버 원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하고 또 빅데이터, 그리고 분석하는 부분을
데이터 플랫폼 관점에서의 어떤 마켓 요구 사항을 보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나 DW 어떤 빅데이터를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마켓의 요구 사항이라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군으로는 SQL 서버나 오피스군 그리고 SQL 클라우드 쪽 관련된 애저 부분들이 연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IT 트렌드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이 공통적인 화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공통적인 화두라는 것이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 그 두 개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제 오늘 세션이 클라우드를 소개하는 세션이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는 내가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을 하는 건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메뉴에 나와 있듯이 이전에는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버려지는 데이터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예측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효율성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의 가치 또 인사이트를 높이는데 빅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검색 회사죠. 구글 아무래도 검색을 가장 많이 하니까 뭐 감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 그 구글에서는 어떤 걸 한번 했었냐면은 감기를 사실 많이 걸리면 저도 이제 그 애가 있지만은 애가 아플 때 얘가 왜 아플까 해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얘가 기침을 많이 하는데 혹시 이게 뭐 다른 뭐 무슨 그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 있나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2009년도에 쭉 검색 상위 순으로 올라오는 걸 쭉 검색을 해서 구글에서 발표한 자료가 미국 중부 이런 식으로 쭉 검색이 그러니까는 감기나 아니면 기침약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쭉 데이터에 어떤 쌓이는 걸 보니까는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은 중부 지방에서는 아마 독감이 유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감기와 관련된 어떤 예측이나 예고를 어떤 질병통제 쪽 센터에서 했었는데 그거보다 2주 먼저 구글에서 먼저 발표를 한 거죠. 실제 어제 제가 저녁에 잠깐 남아서 하다가 K-팝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K-팝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010년 중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서 K-팝과 관련된 K-팝과 관련된 검색 순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운 아이즈 걸드나 뭐 그 소녀시대나 이렇게 쭉 검색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검색을 랭크가 많이 돼 있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 시티로 보게 되면 필리핀, 랭귀지는 베트남 쪽 관련된 부분들. 제가 만약에 음악 쪽 관련된 뮤지컬 관련된 어떤 PD나 그런 쪽을 한다면은 뭐 검색이 정말 단순하게 K-팝만 친 거서 뭐 특별한 인사이트 얻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음번 어떤 공연을 K-팝 공연할 때 싱가포르나 뭐 필리핀 쪽을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로컬에 있던 시스템에 있던 클라우드에 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쌓아놓은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KPI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얻는 것. 요게 바로 분석이고 요게 바로 데이터 인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뭔가 질문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 새로운 질문, 그전에는 전혀 못했던 질문들을 이제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와 또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쪽 플랫폼을 저희 쪽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그런 것들을 쭉 갖고 올라와서 뭐 어떤 부분은 요즘 뭐 그 빅데이터 하면 하둡 쪽이 거의 대세인데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하둡에 올리던 아니면은 윈도우 서버에 로컬로 온프레미스로 하둡에 올리던 그런 것들이 윗단의 BI 플랫폼으로 올라가고 또 어떤 정형화된 회사 내부의 ERP나 CRM 기타 그런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뒷단의 DW 데이터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BI 플랫폼으로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빅데이터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그 로컬의 DW랑 어떤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사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라든지 그런 그 화면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까지는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쪽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모으지 못했던 정말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자, 그렇게 모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트,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또 그런 용어로 많이 쓰는데 B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I는 사실 그 이런 BI나 비즈니스 인사이트나 뭐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고 190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으로 또 그게 뭐 CPM이 됐던 여러 가지 개념으로 계속 우리한테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ERP만큼은 아니겠지만은 ERP 정도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실제로 BI라는 거는 대부분의 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BI 사용자의 30%가 안 되는 사용자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툴이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 툴들을 갖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BI를 여러 가지 형태대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 본인들이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만들어진 정형화된 리포트가 아닌 비정형 리포트를 본인들이 막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많은 수의 BI 프로젝트가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만이 실제 원래 계획했던 BI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BI하고 셀프 서비스 BI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BI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장벽에 부딪혀 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쉽게 깰 수 있는 게 셀프 서비스 BI 부분입니다. 앞서 세션에서도 셀프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잠깐 나왔는데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내가 만들어 쓰고 싶어하는 게 현업 사용자들의 니즈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셀프 서비스 BI입니다. 전통적인 BI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IT 프로에서 데이터를 어떤 현업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리포트가 필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딱 하게 되면은 전산실에 있는 분들은 기존의 에러비 시스템들을 막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큐브나 DW에 뭐 올리거나 아니면 또 거기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각종 대시보드나 스코어 카드 리포트를 만들어서 현업 사용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그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런 일련의 그 프로세스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현업 사용자 대비 IT 프로의 숫자는 성격하게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청한 시간 대비해 가지고 실제 리포트를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또 현업의 시각과 IT 프로의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원하는 리포트가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셀프 서비스 BI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형화해서 올라오는 리포트 물론 필요하고 그런 것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현업 사용자 중에서 내가 어떤 파워 유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존의 에로비나 아니면 DW나 큐브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직접 만드는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데모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실제 그 시스템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동영상을 떠왔고요. 동영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파워뷰라고 하는 데모입니다. 일종의 우리 어떤 그 BI와 관련된 부분들 보게 되면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임원진이나 아니면 팀장급 레벨에서 보는 대시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뎁스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고 어떤 상위 레벨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대시보드, 그게 일종의 좀 파워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파워 피봇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무 레벨에서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뭔가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있었군요. 쉐어포인트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하지 않은 쉐어포인트 화면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SQL 서버 2012부터 이제 저렇게 그 갤러리라고 하는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들이 올렸을 수도 있고 그 전산시에서 올렸을 수도 있는데 또 여태까지 등록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시보드라고 보시고요. 실적하고 수율 보고서를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스크린 일단 보게 되면은 인곳이나 또 그 웨이퍼링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실적과 수율 분석 보고서를 어떤 정적인 리포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DW나 아니면은 큐브에 있는 데이터 갖고 와서 보는 겁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스캐터 채터를 구현을 해 놓은 건데 요 이제 인곳과 관련된 제품과 관련돼서 일자별로 얼마만큼의 그 실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율, 즉 분량률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왼쪽에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일자가 지남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저 원의 크기는 그 각각에 대해서 분량률에 대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찍어 보시게 되면은 제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바뀐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제품 20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모다 보니까는 이제 고객사 데이터를 직접 갖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각색을 좀 했는데요. 200이라는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생산량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2K에서 한 8K까지 왔다 갔다 가변은 있지만 수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늘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량률이 95%가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거는 어쨌든 저 생산 라인은 안정적인 거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왼쪽에 이게 100인가요? 25인가요? 얘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주문량이 많지 않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수율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떨 때는 분량률이 막 그 한 90% 이상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 나올 때도 있고 공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저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겠지만은 얘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위와 관련돼서 그 그래프가 계속 연관돼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런 실적 보고서, 일종의 대시보드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주 쉽습니다. 기존의 전산부서에서 어떤 데이터 커넥션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제조와 관련돼서 어떤 뭔가를 하겠다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한 다음에 이미 커넥션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실제 보신 거 지금 새로 만드는 건데 인고 실적 및 수율 분석 보고라고 제목을 적어 놓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끌어다 놓는 겁니다. 엑셀 쓰시는 분들은 피벗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주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나 그리고 분량률 그런 거 따놓고 이렇게 보면 저희 데이터가 나오고 확대를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라인이나 아니면은 바 차트 같은 것들 선택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클러스터로 해서 지금 세로 막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그 왼쪽 것만 지금 만드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실적과 관련돼서 스캐터 차트를 만들 건데 그 차트를 밑으로 좀 갖다 놓고 좀 확대를 해야겠죠. 자, X축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자, 그러면 Y축에는 수율과 관련된 부분들. 자, 그럼 아까 제가 동그란 사이즈는 뭐로 할 거냐? 위에서 봤을 때 분량과 관련된 부분들. 저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분량률이 많은 거죠. 그리고 디테일로 저 선택을 했을 때 뭐를 볼 거냐? 그러면은 구분과 관련돼 가지고 구분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제품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품명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이렇게 나래비 시켰을 때 위에 게 바뀌는 게 보이십니다. 보이고 그다음에 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 놓는데 갖다 놓으면 복잡하죠. 그래서 저 일을 플레이 쪽으로 내려놓으면 아까랑 동일하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한번 로컬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풀스크린 해가지고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누르게 되면은 요 데이터가 막 바뀌는 거 보일 수 있고요. 요거 지금 로컬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다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저거를 이제 그 쉐어포인트 포탈 서버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일단 뭐 초기 화면을 일단 돌려놓고 그럼 조 형태로 올라가는 거고요. 저거를 이제 저장을 할 때 쉐어포인트에다가 특정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이런 것도 불러냈을 때 그 파워 피봇이라는 곳에 집어넣고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뭐 실적 보고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만든 리포트가 웹상에 올라가고 그게 다른 사람이 그때 실시간 접속을 했을 때 큐브나 DW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됐고요. 다시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방금 만든 리포트가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저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실제로 웹입니다. 웹에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결코 요거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닌데요. 그거를 보시면은 약간의 이런 교육만 받으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대시보드를 만드시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저거를 임원회의 가서 보고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원회의 가서 보고하실 때 어떻게 보고하세요? 웹페이지 띄워놓고 보고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띄워서 자 이번 달의 목표는 얼마였고 여기 파워포인트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 이 장표를 파워포인트로 내려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이브 에즈를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요걸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보시면은 저 파일을 열게 되면은 요 파일이 올라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고 임원 보고할 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워뷰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데모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피봇입니다. 파워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아까 수율이 그
제가 정확히 지금 그 넘버는 기억하는데 20과 관련된 왼쪽에 수율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제품군들이 있었죠. 그 제품이 왜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좀 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드릴 다운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세밀하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을 오픈을 할 겁니다. 엑셀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워 피벗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로컬입니다. 로컬이고 실제 이 데이터들은 어딘가에 있는 DW나 큐브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까 본 인곳이나 그리고 뭐 워터링 같은 그런 데이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컬에 갖고 계시면 혼자 보시는 거고 요거를 쉐어포인트와 같은 포털에 올리게 되면은 전사 아니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쓰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커넥션을 하는데 SQL 서버뿐만 아니라 오라클, 테라데이터, 아이뱅, 인포믹스 그리고 여러 가지 리포팅이나 엑셀, 텍스트 파일까지도부터도 저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SQL 서버에서 갖고 온 건데 갖고 온 걸 보시게 되면은 서버명 뭐 주고 데이터베이스 아까 샘플 DW 같이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테이블에서 갖고 올래, 쿼리로 갖고 올래 물어봅니다. 테이블에서 갖고 오면은 그런 테이블들 쭉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한 테이블이 엑셀 파일에 있는 요 각 밑에 탭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저 탭은 그냥 어떤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단독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각각의 프라이머리 키에 포린 키가 다 연결된 일종의 내부적인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다 있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실제 DB에는 없지만은 내가 요 업무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구분 1, 2, 3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지분을 쓸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워 피보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 현업 사용자분들한테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는 그냥 엑셀입니다. 엑셀을 이용을 해서 아까 데이터 갖고 온 것들을 끌어다 놓고 이런 것들이 그 DB가 아니라 지금 아까 파워 피벗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쉐어포인트에 올라갈 때 그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충분히 엑셀에서 있는 기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코레이션들을 쭉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나중에 만드신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상에 올린 겁니다. 웹상에 올려서 실제 아까 로우 레벨이 200이냐 150이냐 125 같은 것들을 클릭했을 때 웹상에서 이런 것들이 그 드릴 다운 그러니까 펼쳐지고 줄어들고 그런 것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펼쳐지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근데 어딘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저런 것들을 좀 더 그 현업 차원에서 그 쉽게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닝 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닝은 사실 이거는 그 SQL 서버가 한 9가지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긴 하지만은 저 알고리즘만 가지고 어떤 내가 원인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그 분석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들이 옆에 있고 걔를 기반으로 저런 마이닝 로직이 돌아야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인데 이거는 이제 앞서 그 시나리오랑 약간은 좀 다른 예입니다. 자전거를 파는 그 회사에서 자전거를 과연 누가 살까라는 그런 디시전 트리와 관련돼 가지고 마이닝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관 관계를 막 살펴보게 되면은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자전거를 사는데 누가 살 수 있냐 이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에 따라서 그게 사고 알고를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은 직업에 따라서, 아니면은 자동차를 오운하고 있는 자동차가 몇 대가 있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우리가 데이터들이 쭉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이 자전거를 사냐 그런 거에 연관관계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막 하다 보니까는 연관관계의 어떤 프레셔를 세게 누르게 되면은 의미 없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자전거를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게 되면은 잘 안 보실 텐데 자전거를 사는 거는 넘버 카 온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대의 차를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 인곳이라고 하는 그 150번 그 아이템에 대해서 수율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뭔가 원인을 찾아내고자 했을 때 관련된 데이터들을 쭉 끌어와야 됩니다.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들 MES 단에서 올라온 데이터도 분명히 있을 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기타 우리 레가시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또 라인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는 현재 시점에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린 겁니다. 한 5%만 갖고 나머지는 다 버린 거예요. 실제 MES 단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딘가 빅데이터 형태로 쌓아놓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로직을 마이닝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이런 마이닝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모는 3개를 다 마쳤고, 자, 그런 것들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FTA와 관련된 부분들, FTA가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을 포함해 가지고 한 45개 정도가 이미 그 비준이 발효가 돼 있고, 올해 3월 달에 그 터키인가요랑 해서 체결 하나 됐고, 한 13개 나라 정도는 이미 거기 FTA와 관련돼 가지고 협상 중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향후에는 2013년부터는 우리가 그 교역하는 모든 그런 그 교역량의 80%는 FTA를 맺은 나라랑만 교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FTA와 관련돼서 대응 시스템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TA의 뭐 가장 뭐 그 관심을 요즘 가지는 게 원산지 증명서. 이게 정말 부품은 중국에서 엔진은 중국에서 갖고 오고, 뭐 창문은 뭐 어디서 갖고 오고 해서 차를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그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갖고 온 데 있어서 레가시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가지고 어떤 그 비즈니스 룰에 의해서 돌리고, 그런 것들이 각종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리포트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좀 비슷한 건데,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정말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가에 우리가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하둡이나 그런 쪽의 데이터를 쫙 쌓아놓고, 그런 것들과 적절할 때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사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오버를 한 것 같은데요. 3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버리던 데이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것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왔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싸게 편리하게 그 모을 거냐, 그거는 사실 2차 문제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거,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정말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업무에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거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보시고 이런 빅데이터나 아니면 BI, 어떤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마 각 회사에 그 저희 쪽 영업사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업사원하고 연락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조금 더 뎁스 있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늦게 끝나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